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건의 캠핑입니다. 예, 지금 뒤에 보이시는 곳은 대전 면허시험장이고요. 예, 제가 여기 오늘 그 소형 견인 면허를 취득을 하러 왔거든요. 안에서 촬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건의 캠핑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을 했거든요. 이제 뭐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허증을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요. 저는 대전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을 했고요. 아까 뭐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사실 제가 그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 봤을 때는 면허 시험장 안에서 촬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진행요원분들께서 촬영을 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그 면허 시험 이렇게 코스 진행하는 모습은 촬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소형 견인차 면허 요거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면허증 위에 뭐 일종 보통 면허의 이제 특수 소형 견인 면허를 취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면허증 뒷면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뭐 예전에 뭐 해외 여행 가셔서 운전하셔야 될 때 이제 뭐 국제면허증을 따로 이렇게 발급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을 보여주면 이제 국제면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 가시면 따로 국제면허를 발급을 받지 않아도 면허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면허증에 이렇게 3,500kg까지 트레일러를 끌 수 있다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형 견인차 면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요거는 제가 올해 연초에 그 우드 앤번 그 난로 촬영하면서 그 촬영했던 영상인데,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뭐 트레일러나 폴딩 트레일러나 아니면은 뭐 카라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그 차 뒤에 피견인 차량이라고 하는데, 요런 차량들을 견인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가 소형 견인차 면허고요. 견인 면허의 종류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피견인 차량이라고 하죠. 이 트레일러가 무게가 750kg 이하일 때는 1종 대형 면허, 그리고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 이 면허를 가지고도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는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일러가 이제 점점 커지면 뭐 카라반 같은 경우에도 뭐 300급 이상, 뭐 400급, 500급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750kg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750kg 초과 3,500kg, 그러니까 3.5톤 이하인 트레일러를 운행을 하시려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톤 초과 트레일러,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왜 진짜 그냥 트레일러라고 하는 뭐 스트릿 컨테이너나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굉장히 그 뒤에 긴 트레일러 같은 것들 달고 다니시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뭐 거의 대부분 3.5톤이 넘어가니까요. 그럴 때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캠핑 관련 채널이고 레저 관련 채널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3.5톤 초과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미국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기가 커지면 3.5톤이 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대부분 3.5톤 이하에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된 거고요. 요 그 견인차 면허를 시험을 보려면 응시 자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예, 전부 다 공통적으로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1종,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그 다음에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당연히 뭐 시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면허 취소자 중에서도 예, 운전 경력이 취소되기 전이겠죠. 당연히 취소되기 전에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응시 절차 같은 경우에는 예, 뭐 1종,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예, 적성 검사, 신체 검사라고 하죠.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기능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이 되고요. 특이한 거는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적성 검사, 신체 검사가 없습니다. 예, 그냥 바로 기능 시험 보시고 면허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를 취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저처럼 면허 시험장에 직접 응시를 해서 예,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가장 큰 게 비용 문제일 거예요. 그 학원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 아마 보통 평균적으로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학원에서 면허를 따려면 이론 교육, 학과 교육을 3시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실기 교육을 4시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전부터 총 7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오전부터 예, 일찍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하루 만에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문 접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인터넷 접수를 하시던지 미리 접수를 해 놓으시면 접수할 때 수수료가 2만 원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적성 검사, 신체 검사 수수료가 7,000원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다 합격을 하면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10,000원의 그 면허 발급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합격한다는 가정하에 면허 시험장에서도 당연히 당일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면허 시험장이 뭐 지방마다 많이 있는데요. 뭐 2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시험을 볼 수 있는 면허 시험장은 총 8군데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뭐 강남 면허 시험장, 부산 남부, 인천, 춘천, 대전, 광양, 제주, 문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광양이랑 문경에는 이렇게 색을 입혀 놓은 게, 이제 밑에 주의사항 보시면 강릉, 태백, 문경, 광양 면허 시험장에는 그 신체 검사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면허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미리 받으신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제 접수하는 방법은 예, 크게 이제 뭐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응시 종별 선택에서 예, 1종 소형 견인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1종 소형 견인을 클릭을 하시고, 당연히 뭐 학과 시험 면제고 기능만 보면 되기 때문에 기능 시험 클릭하시면 이제 시험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을 크게 선택을 하시면 대전 면허 시험장, 이제 저는 대전 면허 시험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전 운전 면허 시험장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요
달력이 나오는데 이 캘린더에 날짜가 흐릿하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흐릿하게 되어 있는 날들은 이미 예약이 다 된 날짜라서 예약을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날짜 표시가 숫자가 그 진하게 되어 있는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파란 색깔 체크박스가 나오면서 캘린더 옆에 체크박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 본인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결제하시면은 응시가 정상적으로 되고요. 이제 지금 제가 대전 면허 시험장을 보여드린 게 이 날짜 표시를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다른 면허 시험장 봤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강남 면허 시험장이 더 가까워서 그쪽에서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강남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예약 가능 인원이 3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 강남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캘린더에 그 예약 가능으로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보이지 않으면 시험장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약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신 다음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괜히 방문 접수하려고 가셨다가 시험 인원이 꽉 차서 시험을 못 보면 다시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방문하시기 전에 사전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험을 보게 되면 기능 시험은 총 3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굴절 코스,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코스,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방향전환 코스. 전진으로 들어가서 후진으로 주차하듯이 차를 방향을 바꿔서 다시 그 들어갔던 진입로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3가지 코스를 통과를 하시면 되는데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의 대부분 이 소형 견인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시고 독학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면허 시험장마다 약간의 조건이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인천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저도 이제 영상에서 봤는데 이렇게 그 진입을 해서 후진으로 들어갈 때 이 초기 진입 공간, 요 2번 동그라미 표시 있는 그 구간이 길이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면허 시험장에 비해서 이 전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합격하신 분께서 촬영하신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웬만하면 공식이나 이런 것들 그 운전면허 그 합격 팁을 조금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또 그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분이 촬영하신 영상을 이렇게 따다가 편집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대신 제가 그 다른 유튜버 분을 한 분 제가 추천을 드리면 대전 면허 시험장의 그 상황을 기준으로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신 분이 영프TV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려고 대기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영프TV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비교적 최근 영상이고 정리도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프TV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설명드려가면서 기재했던 그 사이트 주소나 뭐 이제 관련된 것들은 전부 영상 하단에 링크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방향전환 코스가 제일 어려운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대한 끝까지 감지선에 닿지 않을 때까지 진입을 쭉 하셔서 이제 후진을 할 때 이 방향전환 후진 같은 경우에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후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차가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그 왼쪽 뒤로 후진을 해야 되면 저희는 보통 핸들을 왼쪽으로 감잖아요. 그래서 후진을 하는데 뒤에 트레일러가 달려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트레일러 방향을 먼저 이렇게 그 왼쪽 방향 쪽으로 꺾어주려고 그러면 차를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차의 후미를 오른쪽으로 돌려야만 뒤에 그 피견인 차량 트레일러가 왼쪽으로 꺾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각이 꺾이면 다시 핸들을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게 그 견인차를 달고 피견인차를 달고 운전을 할 때 그 핸들 조작 방법이 우리가 평상시에 후진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건데, 이 부분을 그 영프TV 채널을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좌측으로 후진을 할 거지만 오른쪽으로 최대한 감아서 후진을 하고 그 앞에 견인차의 후미가 피견인 차량이 어느 부위에 왔을 때 다시 핸들을 반대로 풀고 그 다음에 반바퀴를 다시 풀어준 다음에 후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피견인차가 검지선에서 1m 간격까지 오면 전진을 해서 차량을 일렬로 정렬을 시킨 다음에 다시 후진으로 들어가서 확인선에 닿은 다음에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다시 전진해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영상을 정말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제 어떤 간격으로 들어가서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틀고 후진을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반대로 돌려서 후진을 하고 어느 시점까지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전진을 해서 차량을 일렬로 정렬시키고 후진을 한 후에 다시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합격하시려면 저처럼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술술술술 입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로 계속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보시면 그리고 운전을 하신 분이라면 금방 숙지가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날 시험을 보러 갈 때 이제 총 10명이 같이 시험을 보는데 저희 직원 저 포함해서 이제 3명이 같이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 3명, 저 포함 3명 뿐만 아니라 저희 앞에 보신 분도 다 이 영프TV 채널을 보시고 공식을 계속 보시다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보고 나오셨는데 정말 공식대로 딱 되면 좋은데 공식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은 후진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트레일러의 그 오른쪽 뒷바퀴가 검지선에 닿을까봐 그걸 걱정을 해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영프TV에 그 내용도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도 된다. 근데 그 부분을 알고 그냥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이 트레일러가 너무 꺾여가지고 이 앞에 견인차의 이 뒷부분, 뒷범퍼 쪽하고 닿으려고 해요. 이게 워낙 빈번하게 발생이 되니까 이 트레일러 뒤에 앞쪽에 그 타이어를 대놓거든요. 근데 견인차랑 트레일러가 그 타이어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차량을 진행을 시키면 이게 꺾이면서 그 견인 장치가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쭉 들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핸들을 돌려서 앞으로 뺐다가 다시 방향을 잡아서 후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제가 3번째로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 보신 분, 두 번째 시험 본 저희 직원, 그리고 제 다음에 시험 본 저희 직원까지 총 4명이 다 공식대로 못하고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정렬을 시켜서 후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트레일러가 후진을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리는 조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저랑 저희 직원들 3명이 다 한 번에 가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게 공식을 보고 계속 숙지를 한 것도 굉장히 크지만 저희들은 이미 그 폴딩 트레일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50kg 미만짜리 그 트레일러를 다 운전을 몇 번씩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트레일러가 후진할 때 어떻게 돌려야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시면 훨씬 시험에 합격하실 확률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시다면 뭐 본인 트레일러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주변 지인분들 중에 트레일러가 있는 차량을 뭐 어떻게 부탁을 해서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만 합격하는데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시험장에서 어떤 코스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우르차 출발하세요. 팔천 4번 우르차 합격입니다. 네, 영상 보시면 저희도 그날 좀 일찍 도착해서 이제 미리 점검하시는 거를 지켜봤는데 굉장히 베테랑이세요. 뭐 저희처럼 어디 가서 돌리고 뭐 이렇게 멈추고 뭐 다시 돌리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한 번에 쑥 들어가서 쑥 돌리셔가지고 후진해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는 그 정도까지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대로 하셔야 되시고요. 이 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세요. 근데 주요 실격사항을 보시면 처음에 차량을 출발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20초 이내에 출발을 하지 못하면 바로 실격입니다. 그리고 뭐 3가지 코스 중에 하나라도 시험 과제를 불이행했다라 그러면 실격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시험 중 안전사고, 뭐 견인장치가 파손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뭐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 실격입니다. 그리고 코스 이탈했을 때도 실격이고요. 이 견인장치 파손은 좀 데미지가 큰 게, 만약에 제가 1번으로 시험 봤는데 제가 시험 보다가 견인장치가 파손됐다 그러면 그날 여기에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은 다 시험을 못 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긴장이 돼가지고 견인차랑 트레일러가 닿았을 때 더 이상 전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에서 전진을 하느냐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점사항은
각 코스별로 검지선이 있는데 검지선에 접촉이 되면 마이너스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각 코스별로 지정 시간이 총 3분씩 주어집니다. 근데 이 3분이 넘어가면 10점 감점입니다. 그리고 방향전환 코스에서는 아까 그 T자 코스에서 이렇게 가셨다가 후진으로 차량을 정렬하셔가지고 요 확인선까지 딱 그 트레일러 뒷바퀴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넘어가고 그냥 나오시면은 마이너스 10점이고요. 이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확인선을 넘어서 너무 뒤로 가버리면 바로 뒤에 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천천히 서행하면서 이 확인선만 딱 확인선과 뒤에 검지선 사이까지 뒷바퀴가 통과를 시켜놓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 면허시험장에서 그 저희가 견인차로 쓰이는 차량은 일종 보통 면허시험 볼 때 사용하는 1톤 트럭입니다. 근데 이 차가 기어가 미션이 스틱입니다. 수동기어. 그래서 왜 저희가 보통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시동 꺼지면 감점되잖아요. 근데 견인차 면허 시험에서는 시동 꺼짐으로 인한 감점은 없습니다. 시동이 뭐 몇 번을 꺼먹어도 상관없어요. 단 시간 내에만 통과하면 되고요. 그리고 검지선을 이제 잘못해서 접촉을 했을 때 접촉이 된 상태에서 5초가 경과하면 추가 감점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감점하면 마이너스 10점인데 5초 이상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마이너스 10점이 또 돼서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초 이내에 빨리 탈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합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방향전환 코스가 시간이 3분인데 생각보다 3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한 번에 후진으로 못 들어가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3분이 초과되더라도 추가 3분이 더 있기 때문에 6분 안에만 통과해서 나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 방향전환 코스에서 탈락을 하시게 되지 그 굴절이나 방향전환 코스 그 곡선 코스 굴절이랑 S차 코스에서는 여기 오타가 났는데 감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방향전환 코스에서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차분히 통과한다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방향전환 코스에서 검지선을 접촉을 하셨던가 아니면 굴절이나 곡선 코스에서 검지선을 밟았다 그러면 최대한 3분 안에 통과하셔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대전 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는데 좀 여기 특이사항이 좀 있어서 이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통은 코스 순서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만요. 굴절 코스를 통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곡선 코스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전환 코스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4월 23일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그날 시험 볼 때는 방향전환 코스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돌아서 굴절 코스 그 다음에 곡선 코스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향전환 코스가 제일 탈락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빠른 시험 진행을 위해서 방향전환 코스를 먼저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실 때 이제 아마 저도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이 차량 견인차 그 트럭 차량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카운팅이 되고 있어요. 계속 시간이 막 뭐 1초, 2초, 3초, 4초 막 이렇게 시간이 계속 카운팅이 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보지 마세요. 이 시간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시면 조바심이 생겨서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가급적 그 타이머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차량의 전진 진행 방향을 계속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조작을 할 때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후진 기어가 오른쪽으로 해서 뭐 위나 아래쪽으로 넣는 기어가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 보통 1단이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1단 쪽인데 보시면 그 기어 손잡이 밑에 레버가 있어요. 그 레버를 당겨 올려서 더 이렇게 몸쪽으로 왼쪽으로 진행시켜서 위로 올려야 후진 기어가 들어가는 방식이세요. 그래서 일단 일종 보통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요즘에 스틱 기어가 수동 기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수동 기어에 좀 미숙하시다 그러시면 그것 또한 뭐 트레일러를 조작하는 그 능력을 보는 시험이지만 수동 기어에 미숙하시면 이것 또한 핸디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어 방식이나 조작 방식이나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왜 처음에 출발 20초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출발을 못하면 그냥 실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허시험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의자, 뭐 시트, 뭐 위치라던가 뭐 기어 조작이라던가 이런 거를 차에 타시면 충분히 조작을 해보시고 되겠다 싶으면 이제 출발 가능합니다라고 신호를 하세요. 그러면 출발하세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20초 이내만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견인면허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창밖으로 내밀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을 안 하더라도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합격을 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시면 약간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공식을 설명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뭐 어디 면허시험장에서 볼 수 있고 뭐 요런 팁들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부디 이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